안녕하세요. 박세암입니다. 어제 증시가 조정을 받자 사실 우리 시장에는 그동안 과열 징후가 있었다면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금감원에서도 시장의 열기가 지나치다면서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열, 이 과열의 본질이 뭘까요? 말 그대로 과열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는 강세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걱정을 하는 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국 과열 우려의 근본적인 이유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열기가 식어지면 자연스럽게 과열 우려 또한 사라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 참여자니까요. 만약에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이 국면에서 지금의 상승 추세를 바꿔놓을 요인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의 상승 추세를 이끈 상승 요인이 사라졌거나, 두 번째, 이 상승을 이끈 요인을 뒤엎을 만한 어떤 악재가 나왔거나, 이 둘 중에 어떤 것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과열 우려가 아니라 하락의 변곡점이 나온 것이겠죠. 연초 대비 코스피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파른 상승입니다. 특히 지난해 신규로 들어온 투자자분들이라면 더욱 오늘의 하락이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주식은 늘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처럼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쉬어가는 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의 상승 추세를 바꿔놓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새로운 악재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예리하게 주시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과열이라는 걱정이 시장의 추세를 바꿔놓을 순 없습니다. 빅머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부장님께서도요. 근데 오늘 역시나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을 많이 줄이네요. 우리 시장이 늘 전강 후약이었는데 오늘도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다행입니다. 네,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불안하셨을 텐데요. 일단 뭐 대형주 위주로 이제 움직이던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조금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좀 많이 눌렸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거의 이제 1% 이내로 낙폭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 초반에 전부 다 좀 빨간색을 좀 많이, 파란색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게 다시 뭐 셀트리온이나 뭐 SDI, 뭐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이제 전환을 해줬고요. 또 장 초반에 많이 좀 눌렸었던 그런 종목군들도 지금 좀 다소 회복을 해주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과연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이제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를 일단은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 이제 상승 종목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인데 전거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지수가 이제 상승할 때도 상승 종목 수가 뭐 140개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대부분 대형주들 위주의 시장이 흘러가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거의 다 소외가 되는 그런 좀 특이한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의 하락을 좀 일단 피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대형주를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건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개별주처럼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개별주를 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주를 하는 거는 수익을 많이 노리기 위함인데 대형주에서 안정성과 이런 주가의 상승폭까지 모두 다 가져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소외를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하나의 섹터가 좀 주도를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사실은 영원히 좀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업황이라는 거는 제한적이고 또 일정 부분 이상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의 욕구들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거래일 정도까지는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다음 거래일도 대형주가 좀 눌리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두 가지로 좀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대형주들의 눌림목 시점을 좀 잡으셔가지고 일정 부분 하락했을 때 그거에 대한 1차 상승이 끝나고 이제 2차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때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과 이제 이때까지 좀 소외가 됐다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게임주들도 뭐 NC소프트나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전고점 찍고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넷마블이나 네오이즈나 이런 이제 하락 부분에서 많이 좀 횡보를 한 그런 종목군들 많이 있고요. 아니면 쇼핑처럼 최근에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상승하기 시작한 그런 종목군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 5G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방송에선 거의 안 나오지만 트럼프 대선 이후에 이제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 시장에서 돈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좀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투자를 하실지 두 가지 부분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뭐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요. 계속 그 차트를 좀 보니까 뭐가 시장을 끌어올리나 낙폭을 빠르게 줄이나 싶어서 봤더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양봉으로 전환했어요. 네. 네, 0.6%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하락폭을 모두 이제 거의 만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도 0.7%의 마이너스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의 하락을 대형주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거를 좀 담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야 좀 들어갈 텐데 매일 올라가서 좀 타이밍을 못 잡는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올 법도 한 게 일단은 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장 초반부터 많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많이 좀 외인들이 매도를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락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삼성전자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왜냐하면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목표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세장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눌리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라는 이런 생각들로 많이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때까지는 그 이제 예탁금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났었는데 오늘 드디어 예탁금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래일 동안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다 잡아먹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어제가 이제 4조 거의 8천억 원 규모고 지금 벌써 2조가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7조 이상을 지금 잡아먹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 지금 예수금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금이 대기 자금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지 여부도 좀 신중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신용잔고나 이런 부분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비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좀 이 주식에 대한 붐 자체가 흩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돈의 흐름이 이제 대형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주력 섹터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돈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수의 상승은 어느 정도 견인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개별 종목 쪽으로 좀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해주고 개인만 받아주는 이런 양상, 수급적인 양상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한 번 정도는 지수의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동향에서는 반드시 매일매일 그 수급 동향 정도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올린 것은 개인 투자자들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면 그러면 지금 어떤 대형주 위주의 상승도 당분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쪽인가요? 아니면 중소형주가 더 좋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제 슬슬 중소형주로 옮겨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시향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쉬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올랐다라는 거는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 뭐 이미 소부장들도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 밑에 이제 그 상류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게 되면은 하류까지 물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이나 체인라인을 보게 됐을 때 위에 그런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오늘 같은 경우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뭐 삼전이랑 이제 뭐 납품하고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이렇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 대덕전자를 보시면 차트가 지금 계속 쉬어가다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두루두루 좀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게 바로 대형주가 조정이 나오고 시작하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가 만약에 쉬어가는 움직임이 된다라면은 그런 이제 상류의 물이 하류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 1월부터 2월 정도는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미 대형주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 상승 여력보다는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 여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네네. 차곡차곡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옮겨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더 큰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보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더 좋을 훨씬 더 것이다. 좋기 때문에 네. 네,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동안 네. 그만큼 많이 못 올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장은 3,119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포인트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네, 지금 낙폭을 오후장 들어서 많이 줄여냈고 코스닥이 더 오늘은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5%, 974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종목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파악해 볼까요? 먼저 급등락 새끼입니다. 네, 자, 동방, 그리고 롯데케미칼, CJ CGV입니다. 오늘 롯데케미칼도 좋고요. 지금 나홀로 거의 나홀로 양봉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8% 넘게 오르고 있고 오늘 특히 이 미디어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왜 이렇게 좋죠? 뭐 사실 미디어 네.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에만 좋았던 게 아니라 네. 원래 좋아졌어야 되는 그 종목군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5G가 발전이 되더라도 그 중에서 킬러 콘텐츠로 항상 이제 작년부터 계속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콕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OTT, 그러니까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그 원재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최근에 굉장히 그 콘텐츠 제작하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해서 뭐 A스토리, 뭐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뭐 J 콘텐츠 이런 종목들 다 올랐거든요. 다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CG나 이런 것들 만드는 이제 위즈 스튜디오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일단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MBC나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가는 건 이제 그 소위 뭐 드라마들이 대박이 나면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G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여가 생활이나 이런 흐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이 더 확대가 됐으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섹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잡은 종목은 CJ CGV입니다. 뭐 동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나스닥 상장 때문에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건 이미 상한가 연달아 가고 있고 뭐 상장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 좀 힘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J CGV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 이제 정상화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CJ CGV나 뭐 호텔신라나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끝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얘네들도 대형주이긴 하지만 이제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으로만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런 피해에서만 벗어나더라도 일정 부분의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운용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CGV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줄여주면서 재무 구조 쪽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업황이 되게 안 좋았죠. 코로나랑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도 사실 영화관이 좀 힘들었고 또 이제 환율에 대한 그런 변화들로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 좀 정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화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예인들을 초빙해서 팬미팅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도 많은 뭐 그 오페라 같은 것도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새로운 신규 콘텐츠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하면서 고객을 좀 유치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티켓 가격이 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률 부분에서는 보다도 좋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합병 이슈가 있는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주가에는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한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일단은 사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한 반년은 사실 잡고 들어가야죠. 6개월. 네, 반년 정도는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안정적으로 일단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CJ CGV 같은 경우 반년 정도 들고 가시면은 한 35,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지금처럼 코로나에 대한 이런 예. 완화 기대감으로 만약에 좀 움직이거나 아.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또 단기적으로 또 주식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은 예, 뭐 예.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게 원래 주식이다 보니까 예. 일단 기간 자체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되 뭐 그 전에 일단 목표가가 도달되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약간 뭐랄까요? 이 코로나 피해주들 네, 우리 요즘 다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이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그렇죠. 예, 물론 뭐 아시아나 이슈가 있습니다만 뭐 그렇긴 그래서 하죠. 그런 예. 종목들이 주도는 안 했기 때문에 손이 안 가요. 손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네네. 아예 이게 시장의 1등 주거나 지금 다른 종목들이 워낙 수익이 좋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신다면은 당연히 주도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큰 상승을 좀 노리시거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신다면 원래 좀 보초를 좀 사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초를 쓰다. 그렇죠. 왜냐면은 기다려라. 그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의 아. 특성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과 이제 네. 성장력은 있는데 네. 시장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관심받을 이슈가 그렇죠. 없었던 관심받을 이슈가 없는 건데 사실 대한항공이나 이런 여행주 관련된 부분들도 저점에서 사실 고가까지는 금방 갔는데 그게 이제 사실 사람들이 고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걸 잽싸게 이게 딱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러질 못합니다. 이 사람 심리상 어제만 해도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외됐었던 종목군들 좀 투자하신다라면은 그래요. 우리 개인들이 유리한 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마음을 잡으시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 포트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예. 바탕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유리한 건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 예를 들면 펀드 이제 운용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빨리빨리 수익률을 확정지어서 그렇죠. 고객들한테 성적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긴 시각을 가지고 네. 기대 수익률을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CJ, CGV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새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덕전자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세원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CJ CGV랑 차트가 굉장히 맞아요. 비슷합니다. 일단 네, 소외됐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만약에 대형주의 이런 시장들이 흘러가게 된다면 결국엔 바닥권 쪽으로 좀 이제 많이 수급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는 당연히 시장에서 끌고 가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좀 많이 뜰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친환경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뭐 5가지 섹터로 그 안에서도 5개의 업종으로 좀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 쪽도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전기 관련된 부분들이 가고 나서는 이제 수소로 또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실적이 이제 정상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는 조금은 힘들지만 올해는 좀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경영 정상화가 되고 이제 신사업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시장의 좀 주력 섹터와 좀 연관이 되어 있더라면 좀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가 회복이나 액화 생산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또 큰 수익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이슈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흐름들 뭐 바이든 정권이나 블루웨이브나 최근에 많이 뭐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뭐 친환경이나 5G나 뭐 이런 종목군들 뭐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봐야지만 되는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투자를 하시겠어요?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이 종목을 담는다면 만약에 이 종목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거는 딱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다르겠지만, 만약에 네. 뭐 단기적인 그런 그 비중이 30%를 안 넘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 15% 정도는 가지고 가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장의 탑픽 정도가 될까요? 한국가스공사나 CJ, CGV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매력 있게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호텔 신라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눌려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넣어두시면은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를 나타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이게 1차적인 목표가로 지금 네. 세우고 있는 가격대는 38,500원 라인입니다. 뭐 지금보다는 한 20% 이상의 좀 이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걸로 보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이전의 그 수준입니다. 제가 이제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도 항상 코로나 일단 이전 가격을 1차 가격대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코로나 가격대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시세들이 완전히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많이 눌리거나 그 두 가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근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이런 흐름들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 전 라인 때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테마 새끼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자, 종합물류, 골판지 제조, 그리고 테마파크 테마입니다만 뭐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 골판지 제조로 대표되는 쿠팡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쿠팡 골판지 제조 관련된 종목인데 네. 일단 쿠팡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잡기가 어렵습니다. 뭐 동방이나 뭐 맞아요. 아까 KTH라든지 저희 봤죠. 뭐 네. 다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예. 연달아 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보시기보다는 이제 그건 어차피 잡고 싶어도 지금 못 잡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이 트리거를 조금 해줬습니다. 이 골판지나 포장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많은 관심도를 끌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아시아 제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제지나 포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덕분에 이제 많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그런 환경 문제 때문에 폐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수익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격까지 좀 전이가 되면서 이제 스프레드 확대 쪽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위드 코로나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수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기대감들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폭증의 이런 수요가 폭증하는 거에 따른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결과적으로 후행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주는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 센트럴 모텍입니다. 오늘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한 루시드 모터스의 기업 가치는 우리 돈으로 무려 16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센트럴 모텍이 루시드 모터스와 전력적 파트너십을 맺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장중에 급등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상한가에 안착했는데 1시 반 구간부터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오늘 종가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37,150원에 종가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은 오늘 언론사를 통해서 백신 바이오 콜드체인 솔루션 기업인 한울TL과 지난달 1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약품 운송 사업 분야로 진출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경남제약은 일반 의약품만 취급해 왔기 때문에 콜드체인이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백신까지 외연을 넓혀갈 것이라면서 콜드체인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콜드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매수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경남제약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10,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12% 넘는 급등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0,000원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8,820원에 종가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저희 쿠팡의 나스닥 상장으로 인해서 쿠팡 관련 수혜주를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래생명자원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쿠팡과 함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인 탐사의 제조업자, 개발 사업자로 참여를 하면서 쿠팡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파르게 주가 상승 곡선 그렸습니다. 12시 구간 지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현재 구간 상한가 유지하면서 종가 3,925원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3시 27분 4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마감 상황을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과장님, 오늘 코스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뭐 이렇게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선 지금 봤을 때는 어제랑 오늘도 어떤 그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환율 아니면 또 미국의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분 외에는 제가 봤을 땐 다른 이벤트 악재를 붙여서 설명하는 거는 약간의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분위기 같은 경우도 차익에 대한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초는 한번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좀 지켜보자는 이런 발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과열이라는 걱정이 사실 이 상승 추세를 바꿔놓을 수는 없죠. 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떤 과열 우려라는 심리 때문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오늘 이런 장을 이용해서 대형주가 조정이 날 때 대형주를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을 중소형주로 이동시켜야 하는지일 겁니다. 저희 마감이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잠시 후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짧게 조 대표님께 네. 오늘의 코스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코스닥은 겁먹지 말자 이겁니다. 겁먹지 말자. 예, 예. 예. 오늘 어제는 코스피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코스닥을 거의 한 2,000억, 오늘 또 2,0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강세장일 때 이런 일이 좀 벌어집니다. 예전에도 2차 오일 쇼크 때 네. 파동이 1979년까지 폭락한 이후에 80년도부터 예, 86년까지 그럼 저희가 지금 예. 장이 얼마 안 남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마감 상황을 예. 보고 다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른 되돌림 국면이 전개됐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마감 상황을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자 1월 12일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장 초반에 3% 가까운 하락, 거의 95포인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많이 줄여내면서 여전히 우리 시장은 기대감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을 모두 받으면서 대형주와 제조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강한 매수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줄이면서 0.3% 하락, 973.5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이너스 0.4%로 오늘 시장을 마쳤네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LG화학 마이너스 3%, 현대차 마이너스 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 3%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 낙폭을 또 줄여냈다는 것이 특징이고 셀트리온과 삼성, SDI, 그리고 카카오와 기아차 플러스 마감한 것이 또한 눈에 띕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눈에 띄게 훨씬 많았었는데요. 마감으로 가면서 많은 종목이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거래소 400종목이 상승했고요. 435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선방하는 흐름이었죠. 상승 종목이 655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654종목으로 오늘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상승을 부추기거나 매수를 부추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오늘의 하락이 어떤 조정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그 어느 때보다 네, 중요할 상당히 이제 트렌드를 바꾸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예전에도 오일 쇼크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 1980년도부터 86년까지 6년 동안에 무려 수익률을 엄청난 수익률을 냈거든요. 종목들이 뭐 거의 10배 이상 갔는데 86년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펀드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의 콜롬비아 MBA 동문이었던 탑랩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VIP 회원들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폭락을 할 줄 알았는데 87년도에 약간 네. 조정하고 난 다음에 90년도 초반까지 또 엄청난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그때 가만 보시면 2차 오일 쇼크로 폭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이 올 거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약간의 조정이 올 때 트렌드가 바뀝니다. 업종이.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좋은 종목들을 한 2개 종목 갖고 왔는데요. 아. 지난번에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그쵸, 말씀 많이 못 드려서 못하셨죠. 오늘의 시간을 종목을 충분히 많지 드리겠습니다. 않게 준비했습니다. 예,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어떤 상승 추세를 바꿔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변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불황 경기에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계속 돈을 벌게 됩니다. 결국 위너텍스홀 승자 독식인데요. 살아남는 기업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 그리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들어볼까요? 어떤 네, 기업입니까? 종목을 2종목 갖고 왔는데요. 네. 이어서 2종목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만요. 그다음에 예. 코스피도 보고. 그러면 먼저 한 종목 그걸 얘기를 볼게요.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저도 이제 방송을 그러니까 보통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보지만은 예. 드라마를 잘 안 봤는데 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안 편인데요. 보시던 드라마를 그렇죠, 예. 보시는군요. 그게 이제 덕분에 시청률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올라갔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기업, 바로 미디어 기업 중에는 CJ ENM이 있습니다. 그 종목인데요. 네. 오늘 추천드리기에 좀 무색할 정도로 조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5.69% 올랐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강해도 달리는 사실 지금 현재 달리는 말 이 주자가 됐거든요. 같은 맞아요. 터치를 받았는데 네. 이 종목이 한 15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오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5만 원까지 조정을 한다면 매수 참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돌파 시에 단기적으로 23만 원의 절반 이상 매도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돌파하면은 홀딩을 더해서 갖고 가는 전략 취하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정도 잡겠습니다. 이 회사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2018년도에 7월 달에 CJ 오쇼핑과 이전에 CJ E&M 두 회사를 합병을 했는데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홈쇼핑이 맞아요.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밖에 안 나가시기 때문에 리모컨 들고 여러분들 사고 싶은 제품이 나오면 바로 누르고 계시는데 그 1위 업체 CJ 오쇼핑과 CJ E&M 말 다 했죠. 코로나 이후에도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이나 또는 대기업도 50% 이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끝나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백신이나 여러 치료제로 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트렌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약간 영화 부분이나 음악, 방송, 광고 수주가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익이 안 나는 부분이 굉장히 폭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날까요? 코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영화, 영화. 음악, 그 방송, 그다음에 특히 네네. 광고 수주.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CJ E&M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CEO가 교체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예. 미디어업에 정통한 그 변호사가 국내에서 최초로 예. 변호사 출신의 CEO로서는 최초로 CJ E&M을 하면서 예. 그동안 주가가 할인이 됐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 저평가받았다. 예. 그 부분에 집중하겠다. OTT 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정확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주식시장 상승과 맞물려서 1월 이후로 급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만큼 예. 물론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면 너무 좀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도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제가 12월 달이나 작년에 나왔어도 이 종목을 추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매출 실적이 당연히 영화, 음악 그리고 특히 광고 수주분에 요즘 뭐 공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형 기업사들 보면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편성을 할 때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에서 모든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광고를 다 갖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1차 벤더나 2차 벤더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냥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반반씩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광고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제가 보기에는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광고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을 봤을 때 네. 분명 매출과 영업이익이 뒷받침되고 있고 예. 그렇게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만 해준다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매출, 영업이익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 예. 있게 지켜보시고 트레이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이요. 어떻게 트레이딩하면 좋을까요? 가격대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 원대에서 매수해서 네. 목표 가격 제시드렸죠. 23만 원. 강하게 돌파할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증가를 한다면 절반 정도 이상 매도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거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 ENM 봤고요. 계속해서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같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대형주 빠질 때 사도 된다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대형주 빠질 때 뭐 사는 거, 뭐 그것도 좋긴 하지만 지금 만약 종목을 픽을 할 때 그 전에 어떤 시장을 좀 경험하셨으니까 종목 빠졌을 때 싸게 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늘 시장 뭐 코스피 그 대형주들은 대부분 빠졌잖아요. 네. 민감주들은 빠졌는데 네, 그 중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그러면 내일은 떨어지고 오늘 떨어지는 종목이 내일 오를까 이런 심리로 오늘 또 떨어지는 종목들 사는 것보다도 오늘 시장이 안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오히려 모멘텀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차후에도 봤을 때도 어제 오늘 민감주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도 뭐 삼성전자, 파운드 그리고 전기차 어떤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지금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2차 전지 배터리 3사죠. 네. LG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중에서 이 삼성 SDI만 오늘 2%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셋 중에서 삼성 SDI 제일 낫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삼성 SDI 작년 4분기부터 이 테슬라의 납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그래도 좀 많이 버틴 좀 상황에 버틴 것보다도 잘 갔죠. 2.05%에 73억 5천 원에 끝났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긍정적 우상향 방향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 테슬라는 이제 중대형 전지겠죠. 중대형 전지 쪽에서의 이 납품을 지금 작년 4분기부터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삼성 SDI가 이 중대형 전지 쪽에서는 매출 비중이 거의 뭐 50% 가까이 지금 차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삼성 SDI의 이 소형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매출 떨어지는 구조로 가더라도 이 중대형 전지 쪽에 지금 삼성 SDI 실적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투자 생산 능력이나 이런 가동률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올해는 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코스피 종목을 말씀을 뭐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중장기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뭐 다른 종목도 괜찮습니다. 배터리 3사는 뭐 괜찮지만은 또 삼성 SDI 오늘 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한번 좀 접근해봐도 괜찮지 그래요.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배터리 3사 중에 탑픽입니까? SDI가? 솔직히 세 개 다 탑픽입니다. 세 개 다 그래요? 탑픽입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긴 하지만 네.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은 그 4분기 때 실적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적자에 대한 부분 예상이 가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봤을 때도 이 배터리 쪽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예. 이 자회사의 상장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이 좀 있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화학이나 어떤 정유 쪽에서 실적이 많이
물론 지금은 SK이노베이션도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주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유 제품이나 화학 제품 이런 좀 유가에 대해서 변동성이 심한 부분이 맞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순수하게 좀 삼성 SDI가 세 개 다 좋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느 주가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근데 이걸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차트도 엄청 가파르게 올랐어요, 작년 말부터. 시장 상승했던 11월부터. 저 네, 지금 엄청 비트했어요. 이거 지금 지금 신규로 진입할 수 해도 있겠습니까? 왜냐면 괜찮아요? 지금 LG화학이 지금 100만 원대 황제주라고 네, 하잖아요. 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 주가를 100만 원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가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목표 주가 높이는 구조로 가는 거는 현재 주가 괴리로 굉장히 좀 좁혀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매출을 네, 맞습니다. 제가 뭐 괜찮지 사실 이제 바보 같은 질문 드린 거예요. 아니. 단순히 가격이 높다고 해서 이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베리에이션으로 네. 봤을 때 충분히 어떤 구조적으로 상승 여력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떤 기업을 볼까요? 네, 두 번째는 CJENM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미디어 혹시- 콘텐츠에 주목하시네요. 그렇죠. 예. 예. 트렌드 리더죠. 예. 혹시 그 스팅 좋아하십니까? 스팅이요? 예. 영국. 영국 가- 그 싱어송라이터. 너무 좋아요. 아, 그쵸. 어떻게 하셨죠? 네, 저는 스팅의 콘서트도 가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한국 왔을 때. 아, 대단하시네요. 이상형입니다. 예, 이상형이십니까? 70살이지만. 예, 예. 스팅의 노래 네. 그 잉글리시맨 인 뉴욕 그런 가사가 나오죠. 예. 예, 나이로 캔들 is bright in the sun. 네. 네, 낮에 떠 있는 태양보다 밤에 켜 있는 촛불 하나가 더 밝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개 종목이 다 강하게 올라갔는데 장이 안 좋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다시 업종을 주도하는 또는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좀 조금 분야 설명드리면 2016년도에 CJENM에서 5월 달에 드라마 사업부가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드라마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해서 미디어를 플랫폼 매급하는 회사죠. 주요 제작 드라마는 저도 좋아하는 응답하라 시리즈, 도깨비,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사달 연대기, 뭐 사랑의 불시착 등이 있는데 당연히 CJENM의 자회사인 TVN과 영화 프로는 OCN, 그리고 특히나 얼마 전부터 OTT로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에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명 작가 그리고 감독들, 연출자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인기작인 비밀의 숲 시즌2를 편성을 하고 넷플릭스에 얼마 전부터 오리지널 스위트 홈을 편성을 해서 드라마 제작 편수가 늘고 있고 금년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예상 목표가 그 EPS하고 ROE를 보니까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EPS는 한 주당 얼마를 벌었냐 보니까 2019년도에 942원을 벌었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2020년도에 1,434원을 한 주당 벌었고요. 리턴 온 에쿼티인 ROE도 2019년도에 6.37에서 작년 예상이 한 9.74%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좋아지면 경기가 좋을 때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기업 눈여겨보시고요. 우선 매수가는 오늘 너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4.3% 이상 올라서 예. 많이 올랐는데 조금 조정을 하면 한 95,000원 정도 떨어지기만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95,000원 정도 매수 보이고요. 목표는 지난 2018년 7월 13일 가격인 12만 원 정도까지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은 85,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수급이 슬슬 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저는 그 코스피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니, 하셔도 괜찮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얼마 전부터 거의 2, 3년 동안 지금 성장주 위주로 갔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4년, 5년 동안에 가치주라고 평하는 일명 배당을 많이 주면서 네. 유보를 많이 쌓아놓은 기업들이 4년, 5년 동안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비 주가가 못 갔죠. 외면 받았습니다. 거의 4년, 5년, 2015년도 이후에 5년 동안 빠졌죠. 그런 종목들, 가치주 펀드가 지금 굉장히 실적을 못 내고 있는데 네. 분명 이번에 턴어라운드, 원래 돈 잘 벌던 회사였는데 예.
펀드도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2012년도부터 뭐 공개 방송에서도 추천드리는 네네. 종목들이 단기로 알겠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치주들이 급등 네. 열리할 때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치주를 보자. 예. 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은 지금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내일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태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금일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11선 정도, 코스닥은 21선 가까이 장중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상승 기조로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전략은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금일 소개해드릴 기업은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입니다. 에코마케팅은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 업체인데요. 퍼포먼스 마케팅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 미디어 광고는 TV 광고, 신문 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했다고 하면 최근은 결혼 관련 주제를 선택한 사용자에게 가전이나 부동산 중개를 제안하는 광고로 타겟팅과 시점을 합쳐서 광고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두고 프로그래미틱 광고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광고 시장은 미국과 중국에 각각 연 6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마케팅은 2020년에 기대가 컸던 만큼 주가의 흐름이 좀 부진했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격상되면서 2분기, 3분기에 집중되었던 세일즈 비수기로 인해서 조금 부진한 형태로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이러한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오히려 2021년도에는 강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일 국가 차원의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고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화장품, 백화점, 면세점 등의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동사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수면 브랜드, 몽젤, 그리고 네일을 했던 오라, 클럽 등의 메가히트 상품을 통해서 매출의 큰 폭의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억누르던 소비주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에 동사는 안다르와 지분 교환 공시를 했습니다. 이 안다르는 요가와 필라테스, 레깅스 등의 애슐레저의 전문 브랜드로서 최근에 연예인 화사 씨가 대표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소비 활동에 따라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매수 가격은 27,800원을 보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 에코마케팅이 요가복 브랜드인 안다루와 지분 스왑을 한다는 내용은 그 에코마케팅의 오너인 김철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어요. 이걸 봤더니 보셨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운동을 했는데 안다르라는 운동복을 입었다. 정말 편하더라 라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앞으로 주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지켜보자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행히 오늘 장중에 코스피는 95포인트가 넘는 하락을 나타내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상승 추세를 바꿔놓을 만한 조정은 아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혹시 시장의 추세를 바꿔놓을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